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묵은 것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섰습니다. 새 출발선 위에 서게 되면 희망과 그리고 또 기대를 품게 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 되겠지요. 병신년의 태양을 향해 이제 막 항해를 시작한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016년 전라북도가 들려줄 희망의 얘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JTBC 시사진단 병신년의 첫 순서는 그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경제학부 박태식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양재 교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토론을 시작할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송하진 지사께 먼저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새해가 이 밝은 만큼 도민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안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2016년도 새해에 도정을 이끌어가면서 크게 어떤 그림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방점을 둬서 나아가실 것인지 한 말씀 들려주시고 이야기를 전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 지사님. 예. 금년은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그럽니다. 예. 진취적이고 복된 한 해 우리 도민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먼저 기원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우리 도정에서는 비교적 희망적인 많은 결과들을 얻어냈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실속을 거두는 한 해가 좀 됐으면 좋겠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야기하신 무실력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실질에 힘쓰자. 그래서 실속을 거두자. 그걸 또 힘써서 노력하자.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또 익산의 백제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또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개발 특구, 예. 또 세계 잼버리 대회 한국 대표로 선발되고 또 새만금 특별법도 개정이 되는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그 자체로서 효과라기보다는 이제는 무실력형의 자세로 그런 성과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실속 있는 이익을 좀 거두는 한 해가 돼야 되겠다. 예. 그런 연구개발 특구를 통해서 기업들이 새롭게 창출이 되고 기존의 기업들이 또 새로운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그래서 일자리가 생겨나고 소득을 올리고 또 세계 태권도나 또는 세계문화유산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사람이 또 많이 오는 그래서 또 경제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실속을 거두는 한 해.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늘상 우리 도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삼락농정이죠. 예. 농업, 농촌, 농민이 다 즐거운 농업. 또 경제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모두가 다 힘차게 경제가 살아나는 또 영업하시고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활기찬 한 해. 또 직장에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즐거운 한 해. 예. 결국은 그렇게 실속을 거두는 한 해. 예. 그런 쪽에 도정을 맞춰서 열심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귀에는 이 실속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쏙 들어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해 있었던 성과를 뭔가 좀 체감할 수 있게 또 다른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나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마 지난해 이루었던 전북 연구개발 특구도 그 중에 하나 이제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연구개발 특구라는 게 꽤 굵직한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낯선 용어이기도 하고 내용도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뭔지 좀 잘 모르시는 도민들도 좀 있으시고요. 그렇죠. 예.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라북도의 미래의 전라북도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좀 많습니다. 내년에 이게 어떻게 방향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비교적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연구개발 특구 그러면 혹시 대전에 대덕 연구단지 예. 연구특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와 똑같은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산업도 소위 연구 개발 없이 성공하는 예는 없습니다. 예. 과거에처럼 기업이 단순하게 있을 때는 모르지만 요즘은 매우 복잡하고 융복합적인 시대, 또 첨단의 기술을 요하는 시대라서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한데, 연구개발 특구라는 얘기는 연구되어진 어떤 연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연구 결과를 가지고 기업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예. 또는 기존의 기업들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훌륭한 쌀을 생산해야겠다는데 연구를 했는데 잘 나왔는데 실제로 논에다 재배해서 그 벼를 통해서 새로운 쌀이 나오게 만든다는 거죠. 예. 그러면 국가에서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된 곳은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한두 해 면제해 주는 것이고 예. 상당한 성공할 때까지 면제, 국세, 지방세를 다 면제해 주죠. 예. 거기다가 우리 전라북도 같으면 매년 100억 정도 예산이 총체적으로 지원해 나갑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지원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로서는 이런 호기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보통 연간 4,000건의 특허가 나간다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특허 받았다고 해서 다 생산품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바로 연구개발 특구를 통해서 제품을 만드는 거죠. 예. 그러면 기업이 탄생하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죠. 또 돈이 벌려지는 거죠. 그래서 소득을 올리는 거다. 그런데 그건 모든 산업이 다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 특히 전라북도가 잘할 수 있는 일, 농생명산업, 그러니까 예. 농업, 식품, 생명산업 이런 쪽. 그 다음에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한 융복합 소재 부품 산업들. 예. 그건 이제 제조업 쪽에 해당이 되겠죠. 예.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기업을 새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들이 나간다. 예를 들어서 대전이나 대구 같은 데 연구개발 특구가 이루어진 후에 대부분 지역이 2배, 3배 이상 기업이 증가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도 활용만 잘하면 앞으로는 엄청난 일자리가 생겨나고 소득이 생길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박대식 교수님, 이양재 교수님, 연구개발 특구와 관련해서 좀 그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또 하실 말씀 전라북도의 그 연구개발 특구의 발전을 위해서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구개발 특구에서 이루어지는 그 연구개발 특구가 필요한 이유도기도 하지만, 그것은 이제 소위 뒤에 T자 들어가는 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T자 들어가는 산업은 테크놀로지 산업인데, 그거는 사실 대부분의 산업들이 그 자본 집약적인 그런 산업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생산은 좀 늘어나지만 그 자본 집약적 산업은 일단 자본에 대한 분배율이 노동 분배가 높기 때문에 실제 지역에서 느끼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 있다. 물론 그것이 이제 기초가 돼 가지고 또 다른 산업들 아까 말씀하신 융복합으로 가면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데, 거기 이르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그 중간을 메꿀 수 있는 뭔가 그 보완적 대책이 좀 있으면 지역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특구, 소위 연구 특구라는 게 우리나라에 우리 전라북도로 보면 5곳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 우리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됐죠. 특히 도 단위에서는 최초의 일입니다. 그런데 대덕이나 광주나 대전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영역들입니다. 거기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본집약적 산업이 비교적 많은 쪽이고, 우리는 그래도 농생명이라든지 탄소 쪽은 또 비교적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산업 쪽이 많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지역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인력 조달할 수 있습니다라고 묻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거꾸로 그런 산업에 필요로 한 인력을 대학이라든지 연구소 같은 데서 만들어내는 작업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지금 탄소산업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현재 인력은 극히 소수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다 이제 우리 전북대 원광대학에 오셨으니까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창설도 해주시고 또는 학생도 증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볼 때는 오히려 인력이 없어서 기업을 창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더라. 그런 예를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전주 같은 곳에 팔복동에 탄소산업 특화 단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예. 2020년 가야 됩니다. 근데 예. 그 사이에 오히려 인력이 키워져 있어야 기업들이 맘 놓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예. 저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걱정보다는 인력을 많이 키우는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분도 좀 그렇게 예. 많이 좀 우리 예. 인재들 좀 키워주시기 우리 바랍니다. 저기 지사님이 올해 이 무실력행에서 네. 굉장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것도 네. 아마 이렇게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올해 이게 사자성어를 잘 택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도 차원에서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전라북도가 이제 연구개발특구에서 그것도 축하드릴 네.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기존에 이제만 특성화는 되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업은 뭐 농생명이고 또 완주는 이제 첨단 부품, 또 이제 전주는 사업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결국 말씀하셨듯이 얼마나 많은 이 관련 기업들이 이곳에 내려오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실질을 살리는 일이라고 그 노력을 올해 이제 아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역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면 이게 바로 기업에 또 특히 중소기업에 투자가 되어서 이게 생산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 과연 그러기에는 또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조금 약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곳에 좀 힘을 써줘야 되겠다.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 전라북도가 이렇게 산업 간 연계 효과가 참 적은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희 소위 기업에 대한 전후방 연계 효과가 있어야만 이게 지역 발전으로 연계되어지는데 어느 한 기업에만 살찌우는 전후방 연계 효과가 굉장히 적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가리시고 투자해 주셨으면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한 말씀 짧게 드리면 요즘은 뭐 용어 그대로 융복합 그렇죠. 시대다. 기술만이 융복합이 아니고 산업 간에도 또 우리 관공서 뭐 또 지원 행정기관 간에도 사람들 간에도 다 융복합 시대라고 뭐 쉽게는 협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느 단일 산업이 혼자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이업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지금은 이제 그냥 흔히 그냥 융복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 안에 저는 어떤 면에서 연구개발 특구가 되어 있고 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만들어져 있고 대학마다 다 학과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여기도 뭐 키스트 전북 분원이라든지 한국 탄소 융합 기술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대는. 네. 예. 지금부터 저희가 필요한 것은 전라북도는 아무래도 산업화에 뒤지다 보니까 기업 마인드가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예. 도민들이 특히 젊은 층들이 과감하게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찾아와서 어떻게 저는 이런 생각을 예. 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심지어 팔복동에 최근에 시제품 제작소를 만들었습니다. 예. 꿈을 꾸지 않습니까, 사람이? 신발을 뭐 플라스틱으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잘 될 것 같은 생각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우리 연구기관 또 시제품 제작소에 가면 지금은 다 가능합니다. 예. 요즘 심지어 뭐 3D 프린팅이라는 예. 영역이 그렇죠. 이제 새롭게 네. 돼서 그전에는 하나하나 복제하듯이 만들어냈지만 요즘은 완전히 3차원으로 해서 그냥 제품이 막 찍혀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리만 잘 쓰면 특히 요즘 다 컴퓨터에 능력이 있지 예.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 예. ICT 쪽과 연합하면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 있는 젊은 층들 또 지금 기업 하시는 분들 모두 한번 관심 가지고
아 이렇게 전라북도도 돼 있구나라는 것을 예. 많이 좀 알게 예.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앞으로는 여러 가지 과정, 예. 그 다음에 뭐 견학 또는 체험 이렇게 해서 예. 그런 분들이 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인데 예. 현재는 대충 한 20개 업체 정도를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예.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예. 왜 그러냐면 모델이 하나 나와야 예. 그 모델을 보고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라도 예.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하다못해 우리 도에다 연락 주시면 예. 저희들이 모든 길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야 우리 이양재 교수님 말씀한 대로 기업들도 여기서도 탄생하고 멀리서도 오고 뭐 그런 체제가 갖춰지라고 봅니다. 전라북도의 산업 간 연계 효과가 적은 것은 사실은 산업 간에 서로 그 산업 자체가 기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젊은 층들이 새롭게 창업하고 이런 것들도 창업은 사실 그런 새로운 기술에서는 창업에서 성공한 그 비율이 굉장히 낮아도 예. 그 실패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건데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젊은 청년들은 조금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성격이 많아서 그런 좀 적극적인 마인드를 좀 길러주는 것도 기회가 좀 중요하다고 적지 생각합니다.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모델격으로 키우려고 하는 이제 20개 업체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는 내년부터 당장 사업화가 가동이 되는 지금도 겁니까? 이미 상당 부분 제품이 나와서 예.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 성공한 사례도 예. 한두 개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미 준비하고 있는 업체도 예. 있고 대개 예. 전통문화적인 토대, 그다음에 농업, 농식품 쪽 관련된 예. 것, 예. 그다음에 이제 탄소를 중심으로 한 복합 제재 예. 이런 제품들을 비교적 고르게 지금 해놨습니다. 예. 한번 언제 예. 기회 되면 예. 한 번들 오셔서 샘플을 보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전북 연구개발 특구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그곳에서 그 생산되는 그 기업들이 자본집약적인 산업이어서 혹시 좀 일자리가 좀 창출될 기회가 좀 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또 그리고 기업의 기반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좀 어떨까 하는 그런 기우, 또 산업 간 연계 효과가 좀 낮은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그 걱정 어린 뜻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초반부인데 조금 슬슬 걱정이 되는데 조금 속도를 좀 높여야 되겠습니다. 예. 탄소 이야기 좀 하죠. 탄소 산업. 우리 송 지사님께서 탄소의 전도사로까지 참 그 불릴 정도로 탄소 산업 상당히 주창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 탄소 산업은 주로 어느 방향에 이제 어느 쪽에 그 힘을 주어서 가시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전주시장 시절에 했던 것은 탄소 섬유라고 하는 신소재를 만들어내는데 주력해서 성공을 시킨 겁니다. 예. 그 뒤에 탄소밸리라는 사업을 전라북도하고 같이 해서 당시에 1990억대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이제 받고 도비 지방별 보태서 그게 대부분 다 연구 개발 사업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시험, 그러니까 실험용 장비를 구입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제품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드는 일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금년부터 하는 사업은 소위 지금까지 했던 탄소밸리에다가 한 차원 높여서 메가탄소밸리라는 예. 이름을 저희들이 붙였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부터가 이제 어려운 겁니다. 소재는 탄소 섬유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예. 그러면 이 탄소 섬유를 이용해서 또 다른 어떤 금속성 재질이나 이런 것하고 섞어서 복합 재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 그걸 이용해서 응용 제품을 만드는 일. 예. 쉽게 얘기하면 탄소 섬유란 실은 나왔는데 예. 이 실을 이용해서 자동차 무슨 엔진도 만들고 예. 뭐 덤퍼도 만들고 또 자전거에 뭐 페달도 만들고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품을 만드는 과정도 매우 힘이 든 거죠. 이걸 어떻게 재질을 섞어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이걸 연구하고 계속해서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메가 탄소밸리 사업입니다. 예. 이것은 그동안 전라북도만 탄소 산업이 있었는데
요즘은 관심을 뻗치는 자치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역시 산업화가 빨리 다가가고 있는 울산, 예. 그다음에 구미, 그러니까 경상북도 지역 같은 데가 예. 특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우리한테 어찌 보면 약간 좀 위협적 예. 존재로 다가오는데 예. 제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 가보니까 혼자는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경상북도하고 같이 가자. 예. 그래서 1조 100억짜리 사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경북 5천억, 전라북도 5천억.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중앙하고 투쟁을 했더니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만 예산이 쓰게 돼 있는데 예. 작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사업 기간이 아직 조금 못 도달해서 예비 타당성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예. 사실 작년도 예산 확보 때도 세우려고 가진 노력을 했지만 이건 예비 타당성만 통과하면 무조건 해주겠다 그래서 금년 3월 이후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경상북도하고 우리 전라북도하고 예산이 동시에 쓰면 양쪽이 우리는 주로 기술 또 원천적인 어떤 소재 그리고 경상북도는 자동차 무슨 부품 이렇게 특징 있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엊그제 경북지사 만나서 같이 이건 경쟁을 해서도 안 되고 서로 다른 영역을 놓고 함께 힘을 보태자. 그래서 잘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메가탄소밸리 사업 쪽으로 간다. 예. 뭐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을 그 드리겠습니다. 메가 탄소밸리의 첫 해가 올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산은 금년에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예. 혹시 탄소산업과 관련해서 혹시 좀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넘어갈까요? 조금 전에 그 탄소산업과 관련해서 이건 사실을 좀 하나 좀 네, 짚어서 좀 좋겠는데 그 박대식 교수님은 이게 상당히 좀 자본 집약적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사님께서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건 조금 사실이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요. 혹시 이건 시청자들께서 좀 궁금해하실까 봐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어차피 최근 현대 사회에서는 노동집약보다는 자본집약적 기업이 많은 건 뭐 현실 아닙니까? 예. 거기에다 특히 이제 정보통신기술 ICT까지 등장하면서 이제 더 적어졌죠. 예.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이라는 게 그 단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탄소산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저 원천적인 저 소재부터 시작해서 가장 마지막 단계인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의 그 부품 산업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 따른 인력 배분은 좀씩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 또 연구 인력이 의외로 많이 필요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과거처럼 노동 집약이 될 수는 없지만 예.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산업은 전혀 사람을 안 쓴다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니까 예.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또 그런 영역을 많이 개척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기왕이면 사람을 좀 많이 쓰는 부품 쪽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근데 합니다. 이제 이 소재 신소재 산업이나 그 신소재를 이용한 부품 산업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 저급 기술 가진 사람들은 절대 저런 것을 못한다는 한계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의 대학이라든가 연구소에서도 그 인력을 양성을 해서 공급을 해줘야 되고 예. 그네들에게 기회가 갖는 거지. 그렇지 않고 교육받지 않고 훈련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접근조차도 불가능한 예.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아까 메가탄소밸리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실제 그 탄소와 다른 소재와의 융복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부가가치도 늘어나고 또 일자리도 다 다양하게 늘어나는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 지사님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알겠습니다. 예, 뭐.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그러면 이걸 지금 어디다 쓴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제일 쉽게 자동차 산업이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 앞으로 전기 자동차 시대가 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또는 수소 자동차가 나온다는데 전기 자동차가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는 가벼워야 됩니다. 무조건 오고 경량화라고 그러잖아요.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 모든 부품도 다 탄소 제품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우리 시골에서 쓰는 농기계, 예. 농기계도 가벼워야 드는 세상. 예. 또 비행기 또는 함정, 예. 또 인공위성, 뭐 로봇 할 것 없이 다 되는데 아주 비근한 간단한 예로 기타도 예. 탄소로 예. 또
뭐 요즘 드론이라는 제품 있죠. 이렇게 예. 무인 비행기 예. 뭐 하늘에 예. 떠다니는 이런 예. 건 특히 가벼워야만 잘 되기 때문에 예.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제가 예. 특별히 하나 예를 들면 10배가 튼튼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 탄소로 지금 만드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성공하면 웬만한 바람에도 웬만한 눈에도 쓰러지지 않는 비닐하우스 이 틀을 만들어내야겠다는 게 지금 예. 저희들 구상입니다. 예. 예. 그 저는 우리 지사님께 이 산토끼, 집토끼 얘기를 하나 드리고 지금 많은 대개 지사님들이 이제 산토끼를 잡아오는 쪽에 그것도 아주 멋있어 보이고 또 효과도 큽니다. 근데 이제 산토끼 잡아오는 것에 조금 이제 좀 힘을 덜 쏟으시고 그렇죠. 집토끼도 좀 네. 키우고 네. 예. 또 잡아온 산토끼하고 집토끼하고 정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게 저는 그래서 우리 지사님 말씀하신 그 무실 역행의 어떤 기본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올해는 그 산토끼 잡아오는 것에는 조금 노력을 조금 덜 하시고 서로 화합하는 쪽에 좀 탄소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좋은 말씀. 당연히 네. 지금 돈에 있는 기업들도 대개 이제 우리 도정에 그래도 이제 이해를 좀 하시는 편이고 현장에서 많이 목격을 하셔서 대개 이제 흐름들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 기왕이면 집토끼가 먼저 예. 먼저 커야 되는 거 예.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얘기를 혁신도시로 좀 잠깐 옮겨보겠습니다. 전라북도 혁신도시 상당히 중요한데 이제 집으로 보면 집은 거의 다 지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집에서 무언가를 좀 만들어낼 그 타이밍이 됐는데요. 이양재 교수님 어떻습니까? 혁신도시에 대해서 좀 주문하시고 싶은 것. 예. 저는 이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주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예. 하나가 필요 조건이고 또 하나가 이제 충분 조건인데 전북에 혁신 도시가 왔다 하는 것은 필요 조건은 이제 갖췄다. 예. 그러나 이것을 충분 조건으로 가는 데는 좀 상당히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라든지 예. 또 하나는 행정구역이 지금 나뉘어져 있어서 예. 굉장히 뭐 소방, 치안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라든지 또 민간 기업 유치하는데 지원책이 조금 부족하다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이 그 필요 조건을 충분 조건으로 가기 위한 상당히 지금보다도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예. 이 충분 조건을 갖기 위한 우리 지사님의 보관, 대안 이런 게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만. 뭐 이렇게 보시죠. 혁신도시가 대한민국에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10개 중에 가장 앞서 나가는 것은 분명히 전라북도 예. 혁신도시입니다. 그런 평가가 있었더군요. 예. 정확한 평가입니다. 12개가 이제 우리한테 오기로 돼 있는데 현재 11개가 왔습니다. 예. 물론 하나는 반째로 왔죠. 예. 그러니까 식품연구원이라는 것은 내년 7월 가야 오는 거고 예. 우리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국민연금공단은 왔는데 기금운용본부는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예. 현재 공사 중에 집을 이제 짓고 있는 중인데 오면 11개가 이제 금년에 끝나고 내년에 식품연구원이 12개가 이제 다 오는데 현재까지로만 보면 이전율이 제일 높습니다. 예. 또 가족도 같이 온율이 가장 높고 6개 항목이 거의 1위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보도도 많이 되고 또 살아가시는 분들이나 이쪽 사람들이 볼 때는 살아가는 분들은 아직도 살기에 불편하다. 버스도 예. 자유자재로 맘 예. 놓고 잘 안 된다. 예. 뭐 파출소도 뭐 이렇게 넉넉하게 있지 않다. 뭐 예를 들면 물건도 뭐 대형 할인율 같은 것도 없다. 막 이런 식의 이제 불편은 당연히 있기 마련인데 그런 여건들은 지금 거의 다 지금 서서히 이제 맞춰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버스 노선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아파트에 이제 입주하는데 상태에 따라서 이제 조절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코스 노선들을.
그래서 만족스럽게 되기까지는 어느 도시나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도 뭐 제법 오래됐어도 정말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이 완벽하게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죠. 다만 이제 속도를 최대한 빨리 내서 그래도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완주군 관내에 저희들이 대형 농산물 판매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예. 어찌 보면 가장 큰 농산물 판매 센터가 예. 될지 모르죠. 그래서 예. 우리 농산물도 좀 그렇게 들어가고 생필품도 예. 좀 들어가면 이제는 굳이 이쪽 시가지까지 안 나오더라도 예.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다. 예. 또 뭐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이제 시에 나오겠지만 예. 그 안에서도 생활이 가능한 또 소방 파출소, 예. 뭐 일반 파출소를 비롯해서 모든 여건들은 지금 단계별로 거의 되고 있다.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와서 이제 한 살이 되는 게 저는 제일 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예. 아 나는 이제 전북 사람이야라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서 예를 들어 부부간에 직장이 다른 경우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으로 올 수 있으면 알선을 해줘서 현재 14명 신청했는데 9명은 왔습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일들까지 사실은 이제 뒤에서 신경을 쓰죠. 예. 아직은 좀 불편함이 많을 테니까 이해를 좀 많이 해주시고 예. 노력하고 있다. 예.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얘기하면은 그 국민연금공단 거기에 산하기관인 기금운용본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박대식 교수님, 이게 그냥 공사화되면 혹시라도 이게 LH의 그 상처를 와 비슷한 그런 상처를 또 입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뭐 끊임없이 이야기되고 있고 더구나 또 최근에 연금공단 이사장의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문영표 씨가 이제 내정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문영표 전 장관이 사실 장관 시절에 이 기금 운용의 전문성, 수익성 이걸 주장해서 그 독립된 공사로 추진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추진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개연성이 높지 않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도 좀 보관을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야 된다고 예.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항상 조금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현 정부 하에서 조금은 우리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러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면에서 공사화 문제와 전라북도 오는 문제는 별개일 수 있다는 걸 우선 전제로 해야 됩니다. 예. 그것조차 의문이 되니까 공사화도 막아야 됐다는 게 이제 우리들 입장이지만 예. 만부득이해서 공사화가 됐다고 해서 꼭 전북으로 안 온다는 법은 사실 없는데 우리는 의혹을 갖는 거죠. 하도 많이 당해봐서. 예. 공사화 이게 안 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당연히 그건 단호해야 되는데 예. 두 가지 면에서 저는 결코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우선 법에 국민연금법에 소재지를 전라북도 이전을 명기를 했습니다. 예. 만약에 전라북도로 안 온다고 한다면 법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또 하나 현장에 가보시면 이미 50% 이상 건물을 다 지었습니다. 예. 기금운용본부가 들어설 용도에 맞게 설계해서 이미 다 짓고 있는 건물을 안 온다 그러면 정부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 저는 오히려 염려라기보다 우리 다 준비 다 됐으니까 예. 언제 오느냐고 물어야지 예. 오겠다는 사람하고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자꾸 말할 필요는 없다. 저는 예. 오히려 그렇게 보고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전제로 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동안 현재까지는 연금공단 이사장도 장관도 현장에서 국회에서 답변 과정에서 분명히 갑니다라고 답을 총리까지 다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 온다면 정말 이제 거짓말하는 거죠. 예. 저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보고 우리가 오히려 왔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더 우선순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물리적으로는 법적으로나 이제 현장의 감각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수용하는 자세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 공사를 추진하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정부 사이드에서는 사실은 관리 부처도 바꾸려고 그러고 소지도 바꾸려는 노력이 있음을 우리가 엿보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그러시고 또 안에는 또 그 내면적으로는 경계를 게을리하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옳은 말씀이시고 항상 그 기관이 전북으로 가면 불편한 사람들이 서울에 존재하죠. 그 사람들은 어떤 수를 써서든지 어떻게 안 가는 방법이 있을까 궁리하는 사람은 예.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이게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게 저는 조금 생각이 이제 국가균형 발전에 대한 것 아닙니까? 제가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현 정부의 명확한 의지가 있느냐 그렇죠. 하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이고 지금 두 번째는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들이 저 최근 다녀왔습니다마는 이게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해서 수도권 특별법, 수도권 정비법을 예. 지금 무산시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점에 대해서 비수도권에 있는 우리 지자체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하고 또 하나 지금 수도권에 있는 많은 연구원들이 이런 지금 현재 있는 수도권 정비법이 비수도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렇게 비수도권에 있는 우리 연구원들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들을 꾸준히 내놓아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게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문제하고는 조금 저는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정부가 기금운용본부를 전라북도에 내리기 싫어서 공사화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예. 또 하나 만약에 정말 기금운용본부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공사화가 필요하다면 예. 전라북도가 또 반대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예. 봅니다. 예. 따라서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느냐 하는 것과 그것이 전라북도로 내려오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공사화되어서 전라북도에 내려오는 것이 가장 큰 좋겠죠. 그래서 예. 이 문제는 조금 냉정하게 이렇게 공사화의 문제와 전북 이전의 문제를 좀 별개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역시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기금 현재 앞서 지금 내려온 기업들에 대해서 내려온 어떤 기관들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고 기금운용본부가 스스로 내려오고 싶다라고 예.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전북 도민들이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라북도로 내려오지 않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을 혹시 있으셨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 앞서 우리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저는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처음서부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친다고 하는 예.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얘기를 했다는 그 자체가 예. 잘못된 것이죠. 예. 그러한 대안도 없이 어떤 토지공사는 전북에 주택공사는 진주에 이렇게 한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는 공사화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저는 전북에 내려오기 싫어서 공사화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예. 내 얘기는 이 교수님은 공사화 이유가 예. 전북을 안 올라오는 이유는 아니다. 예. 만약에 저 같아도 예. 만약에 전북으로 안 가기 위해서 했다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예. 적어도 이 나라의 국민의 눈이 번이 뜨고 있는데 그런 얕은 방법으로 한다면
가만히 있을 국민이 없죠. 그건 당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충분히 경계를 하시겠다 이제 이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이제 LH를 뺏긴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런 우려가 더 있는 그때는 것 법적 아닌가? 장치도 안 돼 있었고 예. 집도 안 지어진 상태였었고 예. 워낙 상황이 예. 어찌 보면 불리하게 이제 돌아갔었다고 봐지죠. 그러나 지금의 경우는 저는 다르다고 보고 예. 오히려 거꾸로 저는 맞이할 준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맞이할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옮기죠. 국제공항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해 상당히 그 청신호라고 해서 그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이게 국제공항을 만들려면 이게 중장기 공항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반영할 수 있는 뭔가 그 근거가 지금 생겼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상당히 그 밝게 봐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보시죠. 사실은 그 금년 예산에 이제 8억 원의 사전 타당성 용역 예산이 섰어요. 예. 이 부분이 바로 대단한 거죠. 왜 그러냐면 어느 공항이나 이 예산 정도 쓰는 단계까지가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근데 예. 저희는 한 1년 만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좀 약간은 당혹스러울 좀 이렇게 빨리 된 거야라고 말하는 건데 원래는 이 사당성 조사 용역비는 국가공항개발 중장기계획에 반영한 뒤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중장기 계획에는 반영이 된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것이 없이 사단 타당성 조사는 못하는 거니까. 예. 지금 이미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마감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타당성 조사를 위한 아마 공청회 같은 것들을 조만간에 하게 될 겁니다. 금년 초에. 그래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공항 개발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냥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외적으로 빨리 왔다. 그것은 전북공항이 아니고 새만금공항이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동남권 공항이다, 제주공항이다 다 어렵습니다. 왜? 예. 지역으로 안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새만금이라는 동북아 경제 허브라는 곳을 가기 위한 공항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이론으로부터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거꾸로. 예. 그래서 저는 논리적으로 새만금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예. 그리고 당연히 새만금을 그렇게 엄청난 개발하면서 공항이 없는 새만금이 성공할 가능성은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매우 희망적인 일이 예.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예.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이 이후에 사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입지를 선정합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이쪽에 있는 분들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돼. 어디다 공항 만드냐는 걸 더 신경 쓰고 있어요. 예. 뭐 어느 지역으로 와야 된다. 예. 어디로 간다. 저는 이 논란이 계속되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예. 저는 새만금 그 어딘가에 정말 전문가들이 적지를 선정하면 거기를 따라주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예. 오히려 그렇게 보고 뭐 어떤 분들은 혹시 어디 다 정해놓고 하는 거 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입지도 함께 골라나가면서 가장 전라북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곳, 새만금이 성공할 수 있는 곳에 예. 위치를 정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예. 국제공항과 관련해서 한 번만 한번 짚어주실 거 있으면 좀 하나 해주시죠. 제가 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지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알겠는데 제가 이제 평소에 신항만이다, 신공항이다. 예를 들면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신공항. 근데 자칫 많은 분들은 새만금은 공항이 없는데 무슨 새만금 신공항이냐. 새만금 항만이 없는데 왜 새만금 신항만이냐.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정할 때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이게 지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제5차 공항 중장기 발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물론 사전 타당성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러한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확실히 이제
공항 중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고 이것이 재정 계획하고 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정말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지역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대한 어떤 얘기는 가급적 좀 예. 삼가하는 예. 각 또 지자체들이 예. 그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여기서 알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새만금 국제공항입니다. 그렇죠. 잘 아시는 거예요. 요즘은 국내 공항의 효용도는 이미 KTX라는 예. 또 다른 교통수단 때문에 거의 이용 가치가 희소해졌다. 예. 이제 국제공항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얘기고 예. 자꾸 신항만 신공항이 나오는 이유는 공항이 지금 있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하나 군산도 항만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것 때문에 신자가 붙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저희는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이 보는 눈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가장 적합한 알겠습니다. 용어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나누고 좀 토론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새만금 얘기가 당연히 나왔으니까 새만금 관련해서 이제 그 중국과의 그 경제 협력 단지 얘기가 부상을 했습니다. 중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투자를 해준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지요. 앞으로 이 새만금 경협단지가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박대수 교수님 어떤 그 뭐랄까 조건이랄까요, 노력이랄까 이런 게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하시는지. 네, 뭐 한중 경협단지에는 이제 우리 그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 주석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쪽에 1대1로 하고 우리 쪽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국가 간의 뭐 이 자유협정도 활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 이렇게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좋은 건 다 했어요. 거의 뭐 규제도 무규제, 규제 완화도 아니고 무규제에다가 뭐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을 다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정치적으로 반영이 돼서 정책에 반영되느냐, 실행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지. 예. 주장은 뭐 서로 막 경쟁하듯이 립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 가능한 것을 우리 이제 잘 우리 지사님 선택하셔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한중 경합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지금 국제공항 새만금 국제공항도 바로 이 한중 경합단지의 힘을 얻은 거 아니겠느냐, 강력한 또 뭐 그런 배경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이제 기후운영본부도 어떤 형태로 오든 간에 아마도 그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 그런데 예. 이제 저는 좀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너무 이제 거기를 너무 한중 경제 협력 단지 이렇게 국가 대 국가로만 너무 새만금을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중국의 경제가 지금 어느 정도 슬로우 단계에 들어갔는데 뭐 세상이라는 게 뭐 예. 확대됐다가 줄어들었다가 또 이렇게 예. 여러 가지 국가랑 또 예. 변천사를 겪는데 예. 그런 데 따라서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 예. 조금 다양성을 좀 갖는 게 좋지 어느 특정 국가에 올인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한때 뭐 글로벌 경제 특구 얘기도 사실 있긴 있었습니다. 예. 사실 좀 한중 경제협력단지는 뭐 일단 지방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중앙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의견을 내거나 이제 뭐 관여하는 정도지 주도는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한국과 중국 간에 뭔가 해야 할 경제 협력 어떤 단지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어디다 하느냐. 이 논쟁이 시작이 된 거죠. 시진핑 주석과 관계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새만금에다가 유일하게 하나를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한국에 뭐 인천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예. 한중 경제 산업 협력 단지는 새만금입니다라고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양국 정상 간에 일단 MOU를 체결을 했고 그 이후에 실무적인 것들은 장관급에서 다시 논의를 한다. 일단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고는 있는데 저도 이제 솔직히 불만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 속도가 좀 났으면 좋겠다. 예. 정말 인내심이 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중국 사람들 굉장히 속도가 좀 느리지 않습니까? 예. 또 좀 나쁜 표현으로는 이익이 안 되면 예. 또 진도가 안 나갈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정부가 조금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물론 당연히 촉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박태식 교수님 말만 따라
말로는 뭐 규제 후리 지역 또 뭐 인센티브를 뭐 과감하게 부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실무선에서는 그 연구를 지금 안 해놓으면 정작 협상될 때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FTA 사전에 준비 안 하고 그냥 체결한다고 되는 건 아닌 거나 똑같이 예.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새만금 어느 지역에 어떤 규제를 풀고 무슨 인센티브를 주어서 예. 얼마의 면적에 이게 그림이 빨리 그려져야만 속도가 되는 시기가 올 거다. 근데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솔직히 장담을 못 하는 거죠. 말은 뭐 1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겠다니 말은 예. 하는데 예.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아직은 목표적 언급에 불과하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을 빨리 우리가 갖춰 나가고 예. 공항도 만들고 도로도 하고 항만도 만들고 해서 이 한중 협력 단지가 빨리 들어서게 만드는 일. 그다음에 중국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예. 일본은 다행히 도레이라는 회사가 지적해 주셨던 예. 부분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중국만 갖고는 안 되니까 예. 지난번에 일본 제가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예. 일본 투자 좀 해달라고. 왜? 좀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들이 먼저 좀 해주면 중국이 오히려 불리할 것 같다. 예. 그렇게 얘기해서 양쪽을 좀 같이 겨냥해서 진도를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라북도의 2016년 이 굵직한 현안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느덧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초반에 제가 좀 우려했던 대로 조금 시간이 쫓기고 있는데요. 짧게 좀 마무리 말씀을 좀 듣고 토론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한 30초 정도, 지사님 한 1분 정도 짧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양재 교수님. 예. 예, 전 먼저 이 전라북도가 올해 붉은 원숭이 길을 듬뿍 받아서 더욱 발전하는 그런 새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두 가지, 하나는 전라북도가 이제는 좀 세계화라고 하는 패러다임에 조금 목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 자체에 대한 어떤 세계화, 이게 좀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산토끼는 그만 잡으시고 집토끼 쪽에 좀 정말 무실역행하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대식 교수님. 예,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제조업이라든가 농림업, 건설에서 전국 평균이 상당히 미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요한 게 인구 구조가 대단히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청장년층이 없어지고 노령화가 지속되면 사회에 활력이 떨어지고 산업적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퇴보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인구 유지 증가 정책, 특히 그 가장 중요한 게 청년 창업이라고 해서 청년 실업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그 직장의 세대에서 직장을 갖는 세대에서 직업을 갖는 세대로 많이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금융기관 같은 것도 최근 몇 년 동안 5만 개 일자리가 줄었다 할 정도로 직업이 많이 줄고 있으니까 직장이 새로운 직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의 말씀드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갖다가 좀 더 융복합으로 산업화시키는 그러한 청년 창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장려를 해서 그네들에게 뭔가 그 자기 실현의 기회 또 그다음에 자기 성취의 기회를 좀 갖게 많이 해주면 이 지역이 좀 젊은 도로 새로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옵니다. 예, 지사님. 예. 저는 금년은 우리 전라북도가 좀 생기 넘치고 자존심 좀 살리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속 차리는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우리 농생명 산업을 필두로 한 삼락 농정, 또 전라북도에 좀 사람도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토탈 관광, 그리고 이제 탄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융복합 산업을 통한 뭐 일자리, 소득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이뤄내고, 제가 지금 하나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입니다. 2023년에 5만 명 이상의 세계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참여하는 아마 가장 큰 사상 초유의 행사가 될 텐데 이걸 좀 성공을 시켜서 공항도 만들고 도로도 만들고 모든 대규모 시설들이 갖춰져서 전라북도도 좀 활기 넘치고
그렇게 해서 좀 당당하게 자존심 좀 살리는 그런 전라북도의 토대를 좀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많이 좀 힘이 되어주시고 다 함께 하는 그런 전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듣고 보니까 전라북도가 2016년도에 참 할 일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말쯤에 좋은 성적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